사장님 나빠요. 반갑습니다. 호주 변호사 박창민입니다. 오늘 점심을 굉장히 맛난 걸 먹었는데 생각보다도 배가 너무 빨리 꺼졌습니다. 그 말인즉슨 퇴근 시간이 된 지 얼마 안 된 지금 몇 시죠? 6시 15분 정도 됐는데, 평소 같으면 배가 고파서 예를 들어 뭐 짐을 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전혀 아닌데, 지금 배가 너무너무 고파서 영상이고 뭐고 다 때려치우고 지금 빨리 집에 가서 맛있는 밥을 먹고 싶다, 이런 일념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어제 올린 내용도 있고 이게 이변이 없는 한에 그 이변에 해당되지는 않는 것 같아서 영상을 짧게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고용주를 위한 스폰서 비자 제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 1번 영상에서의 핵심을 이야기해보자면, 호주 이민성, 즉 호주 정부는 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 인력이 호주 내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양성되고 교육되어서 1대1 매치를 이룰 수 없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서 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들을 스폰서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그래 니네 회사에서 스폰서 써서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올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하는 이런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진 게 스폰서 비자죠. 근데 그런 스폰서 비자조차도 종류가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지나가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 많은 비자들 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쓰이고 있는 비자는 482, 즉 TSS 비자라고 합니다. Temporary Skill Shortage 비자. 그 다음에 영주권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ENS라고 하는 Employer Nomination Scheme이라고 하는 186 비자를 꼽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넘어가는 트랜지션 과정에서도 보면 TRT도 있겠고, 아니면 다이렉트 엔트리도 있고, 뭐 많이 복잡해요. 레이버 어그리먼트라고 하는 그런 pathway도 있고, 뭐 스트림이라고도 구분이 지어지고, 일단은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뭐 그런 pathway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복잡하잖아요, 그죠?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은 그 복잡한 내용을 조금 더 쉽게 풀어서 쓰겠다, 이야기하겠다,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자, 그런 목적을 이해해서 호주 정부는 그런 제도를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장님 입장에서 흔히들 들어본 적 있을 겁니다. 직원을 통해서 들었을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뭐 이민업을 하고 있는 대행인들을 통해서 들었을 수도 있겠어요. 사장님, 그 비즈니스에는 이런 뭐 포지션밖에 안 되고요. 이런 직업군밖에 안 되고요. 매출이 얼마 되면 직원 1명 스폰서 설 수 있고, 매출이 얼마 이상 넘어가야 2명 스폰서 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스폰서 설라고 하면 트레이닝 피라고 해서 얼마를 내야 되고, 뭐 이런 내용들 막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런 내용들이 와전이 돼요. 잘못 이해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 하면, 내가 호주 사람 직원 2명이 있으면 예를 들어 임시비자로 누군가 스폰서를 몇 명을 설 수 있다더라 라고 하는 공식. 그 다음에 또 어떤 내용이 있냐 하면, 매출액이 얼마 되면 스폰서를 몇 명 설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잘못된 공식. 자, 이게 다 공식을 만드는 이유는 내용이 어렵기 때문에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공식입니다. 수학도 똑같아요. 그걸 공식으로 외우면 안 되고, 원리를 알고 있으면 공식 몰라도 언제든지 풀 수 있죠, 그죠? 네, 제곱근이 얼마네 마네 이런 것들 지금 일일이 외워가지고 20년 전에 배우는 것들을 외워서 기억해낸다라는 건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그냥 풀면 풀 수 있어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equals 0, 이거 가지고 풀면 x는 뭐다? 뭐 다 풀 수 있단 말이죠. 저 지금 외우지 못합니다. 그런데 뭐 풀라라고 종이하고 연필 하나 주면 쉽게 풀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런 공식 잘못됐습니다. 왜냐하면 없는 공식을 사람들이 그냥 빗대어 만든 거기 때문이죠. 오늘 이야기할 내용들은, 그래 내가 산업 현장에서 핵심 인력으로서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내가 사람을 구하려고 했을 때 사람이 안 구해져. 이때 호주 정부, 너는 이민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내가 스폰서 비자를 어떻게 쓸 수 있도록 해줄 거니? 이걸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비자의 종류가 굉장히 여러 가지 있다라고 말씀드린 적 있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TSS, ENS, 그 다음 요즘 뭐 좀 뜨고 있는 게 494 비자. 그 다음에 이런 뭐 ENSS, TSS로 넘어가는 계열 중에 뭐 변종으로서 레이버 어그리먼트를 활용한 다마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각각에 있어서 고용주가 야 내가 사람이 필요한데 기술 인력이 필요한데 호주 내에서 지금 사람을 찾을 수가 없고 그렇다고 회사 문 닫을 수는 없으니까 이 비자 제도를 좀 써서라도 스폰서를 써서라도 외국인 노동자들을 좀 기술 인력을 좀 데리고 오자. 이때 자 정부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 놨다고 했는데 아무나 뭐 옛다 여기 있다라고 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조건을 걸어놨어요. 그 조건이 예를 들어 뭐 엄청난 논리를 필요로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자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TSS 비자를 위해서는 뭐 소위 Regulation 2.72라고 하는 그런 법적인 제도 아래에서의 요건을 맞춰야 되는데 그 내용은 그렇게 뭐 복잡하진 않습니다. 한번 보자면 너 스탠다드 비즈니스 스폰서라고 하는 자격을 갖추고 있니? 이 내용은 그 자격을 미리 신청해서 받으면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노미네이션을 TSS 노미네이션 하기 위해서 비용 냈니? 비용 내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SAF라고 해서 스케일링 오스트레일리아 펀드라고 해서 좋아 호주 내에서 사람을 찾았는데 못 구해서 외국인 노동자 기술 인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지. 오케이 인정. 근데 계속 매번 그렇게 쓸 수는 없으니까 호주라고 하는 나라에 기여를 해라. 뭐 어떻게? 니네 매출액과 그 다음에 직원을 몇 년 동안 쓸 건지에 대해서 우리가 정해놨으니까 호주 기술 인력을 양성하는데 돈을 부어라 라고 한 개념으로 나온 게 이 스킬링 오스트레일리안 펀즈라고 하는 겁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매출 1,000만 불이 넘지 않는 그런 회사의 고용주가 기술 인력 한 명을 1년 동안 데리고 있고 싶을 때 1,200불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미디엄 롱텀은 4년짜리 비자를 주고 싶으니까 이때는 1,200불 곱하기 4년 해서 4,800불을 스폰서를 서기 위한 기본 요건으로서 이미 내야 됩니다. 이걸 환불받는 과정은 정말 제한적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냥 없어지는 돈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요건들이 있냐 하면 회사 자체가 이 이민 제도를 활용하기에 있어서 깨끗한 회사가 맞냐를 심사하게 됩니다. 무슨 말인 거 아니? Adverse information이 있으면 안 돼요. 회사 자체, 법인 자체, 그 다음 회사에 이제 디렉터 되는 이사들 그리고 이사의 관계인들 관련돼서도 이런 부정적 정보 adverse information이 있으면 안 됩니다. 이 부분 굉장히 개념이 중요한데 오늘은 그냥 깨끗한 회사여야 된다. 그래야 비자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정도로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TSS 비자의 경우에는 쇼텀 2년짜리 비자 주고 싶어 4년짜리 비자 주고 싶어 뭐 이런 부분들 아니면 레이버 어그리먼트야 뭐야 일단 니들이 정해서 가지고 와. 우리가 그거 매번 하나 체크해서 이거 아닌가? 저거 아닌가? 이놈인가? 우리가 판단하기 싫으니까 니들이 찍어서 가지고 와. 우린 그것만 판단할 거야. 입니다. 이건 무슨 얘기인 거 아니? 내가 노미네이션 신청서 쓸 때 잘못 찍어서 쓰면 거절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고용주가 잘못하면 거기 연결돼 있는 직원의 비자 신청도 같이 잘못되기 때문에 그 엄청난 무게감을 호주 정부가 인력도 없고 그 다음에 예산도 없으니까 아예 그 등 떠밀어서 맡긴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런 게 있습니다. 모든 직종, 모든 직업군에 대해서 스폰서십이 가능한 게 아닙니다. 말 그대로 기술 직종이어야 되고요. 어느 정도 기술이 보장되는 직종에 대해서 국한에서 스폰서십 제도를 일반적으로 열어줬습니다. 그 중에 이제 숏텀 직업군이라고 해서 영주권까지 가기에 좀 한계가 있는 직업군이 있고 그 다음 미디엄 롱텀이라고 해서 영주권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직업군이 있죠. 이 두 개가 아닌 직업군은 그럼 호주가 필요로 하지 않는단 말이냐? 네, 그때를 대비해서 나온 게 이제 레이버 어그리먼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레이버 어그리먼트의 경우에도 업계 현장, 산업 구분에 따라서 나와 있는 경우도 있고 개별적으로 컴퍼니 대 거버먼트 입장에서도 이렇게 합의를 보는 경우들도 있겠죠. 자 여기까지는 얼추 뭐 이해되실 거예요. 폼에다가 돈 내고 그 다음에 호주 인력을
교육시키기 위한 교육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쭉 내고 오케이 스폰서 설 수 있는 직업군에 대해서 스폰서를 선다 다 좋은데 왜 우리는 이 제도가 만들어졌다고요? 산업 현장에서 사람이 필요한데 기술 인력을 못 뽑았을 때 지금 쓰라고 만들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즉 내 회사에 이 자리가 정말 필요하다를 반드시 보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개념 정말 중요합니다. genuineness라고 하는데요. 내가 홍길동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 필요하오 라고 이야기했을 경우에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이 필요하다가 아니라 내 회사에 이 포지션이 필요한데 이 포지션을 채우기 위해서 호주 사람 뽑아보려고 애를 써도 없고 주위에 없으니까 스폰서를 써서 누군가를 데리고 오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저 사람 홍길동이가 정말 괜찮아 보이니까 저 사람 뽑고 싶은데 내가 사람 욕심이 나는데 저 사람 뽑기 위해서 마침 알아봤더니 비자가 없다네? 내가 스폰서 써서라도 이 사람 데리고 오고 싶어. 이런 용도로 진행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죠.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사람도 필요하고 이 포지션이 정말 있는데 저 사람이 좋아 보여서 싫으나 좋으나 저 사람을 반드시 뽑고 싶다. 이렇게 해서 이제 준비가 되는 경우들도 있겠지만 기본 개념은 내 회사에 이 포지션이 필요한데 이 포지션을 로컬 주변에서 채울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 기술 인력을 스폰서 써서 데리고 오겠다. 이게 이 TSS 비자의 핵심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마이그레이션 아웃컴이죠. 저 사람에게 비자 주기 위한 게 우선적인 목적이어서도 안 되고 내 회사에 이 포지션이 정말 필요할 때 그런데 그 자리에 합당한 사람이 외국인 기술 노동 인력밖에 없을 경우에 활용하는 게 바로 TSS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풀타임 포지션이어야 되겠죠.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트타임 찔끔찔끔 캐주얼로 뭐 써도 되는 이런 직종에다가 스폰서십 이걸 뭐 허락해 줄 리가 없습니다. 그 다음 이제 중요한 개념 현장에서 산업 현장에서 줘야 되는 임금보다도 더 적게 주면서 외국인 노동자를 쓴다라는 이야기는 좀 안 좋게 이야기하면 사장님 나빠요 뭐 이런 이야기 나오는 경우를 유발시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공단 같은 데서 뭐 제3세계의 이런 노동자들 데리고 와서 뭐 월급 적게 주고 뭐 가둬놓고 일 오래 시키고 이런 거랑 다를 게 없잖아요, 그죠? 적어도 annual market salary rate라고 해서 호주 현장에서 호주 사람들이 받을 만한 그런 급여를 주지 않고 누군가를 뽑는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 스폰서 비자는 돈 적게 주기 위해서 사용하는 비자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마저도 자꾸 좀 왜곡되어 있는 마켓 셀러를 가지고 연봉이나 급여 수준이 계속 낮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 T-SMIT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게 됐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Temporary Skilled Migration Income Threshold라고 해서 임시 비자를 가지고 임시 기술 비자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적어도 받아야 되는 돈 현재는 53,900불입니다. 이거보다 높은 돈을 받는 직종 그런 포지션에 대해서 제뉴인하게 필요할 때 스폰서십을 허가하겠다가 됩니다. 사장님이 이런 조건들을 갖출 수 있다면 그렇게 이민성을 설득할 수 있다면 그걸 증거의 형태로 덧붙일 수 있다면 TSS 노미네이션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내가 TSS 노미네이션을 받아줬다라는 이야기는 거기서 노미니, 즉 찍어 놓았던 노미니는 TSS 비자를 신청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비자 신청자의 조건들을 맞추게 되면 TSS 취업 비자가 나오게 되겠죠. 본인의 자격 조건은 뭐 스킬드 레벨에서 2년 동안의 경력이 풀타임으로 있었던 걸 증명하고 영어 점수 보여야 되고 그 다음에 Public Interest Criteria라고 해서 신원조회, 신체 검사, 거짓 정보를 냈으면 안 된다라는 내용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가 붙게 되겠죠. 자, 이럴 때 비로소 TSS 비자에 국한시켜서 우리는 스폰서 비자가 이런 거구나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 ENS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ENS 뭐 엄청나게 또 새로운 걸 막 만들어냈다 뭐 그렇지 않고요. ENS Employer Nomination Scheme은
자, TRT가 있고 그 다음에 Direct Entry가 있고 Labor Agreement가 있는데 Labor Agreement는 지금 이야기를 안 하고요. TRT는 이전에 TSS 비자를 가지고 열심히 일했던 직원이 일만 해주고 퍼다 주고 가면 안 되니까 영주권 받고 싶어요 라고 넘어가는 그런 pathway를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Direct Entry는 TSS 거쳐서 ENS 오는 게 아니라 ENS 조건에 맞을 경우에 한 번에 employer의 노미네이션을 통해서 스폰서를 받고 나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그 스트림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조건이 좀 다르겠죠, 그죠? TRT는 뭐냐 하면 고용주가 노미네이션을 할 때 노미네이트 되는 사람이 야, 니네 회사에서 직전 4년 중에 3년 동안 풀타임으로 원래 TSS 받았던 그 일 또는 앞자리 ANZ 스코어 4자리 맞춰가지고 유사한 일을 계속해서 한 거 맞아? 풀타임 맞아? 3년 꽉 채운 거 맞아? 이런 내용들. 그 다음 여전히 그 자리 필요해? 그 사이에 너 adverse information 부정적 정보가 나와서 회사가 막 황칠이 되진 않았어? 여전히 깨끗한 회사 맞아? 그리고 급여 똑바로 줄 거 맞지? 시장 평균 그런 급여 주는 거 맞지? 이런 내용들을 맞췄을 때 열심히 일한 TSS 직원이 영주권 ENS 186 비자로 TRT 스트림을 통해서 나아갈 수 있는 이런 제도를 뜻하게 되죠. 다이렉트 엔트리는 한 번에 영주권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앞에 야, 너 TSS 가지고 있었냐 이런 걸 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자 제도에서 비자 신청자는 기술 심사 더하기 3년 풀타임 경력 nominated occupation에서 있어야 되는 건 물론이거니와 정말 필요한 거 맞아? 그 다음에 급여 어떻게 줄 거야? 뭐 이런 내용들을 맞추게 된다면 다이렉트 엔트리를 해줄 수 있도록 오히려 간편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내가 왜 정말 진실되게 필요하고 이 자리에 이 사람이 아니라 이 포지션을 채우기 위해서 저 사람을 데리고 와야 되는지를 보이는 반대의 입장에서 이민성을 설득할 수 있으면 된다는 이야기죠. 오케이. 내용까지는 자 이해가 되겠는데 뭐 그럭저럭 들을만 했어. 이해도 좀 돼. 그런데 그래서 내 조건이 돼야 안 돼. 이런 것들 궁금해 하실 거잖아요. 그죠? 그 각각의 조건들을 하나하나 쉽게 풀어서 정가의 보도처럼 이거 맞추면 조건을 충분히 만족시키기 때문에 노미네이션이 잘 나올 겁니다 라고 말씀드리면 좋겠지만 사실 그런 건 없고요. 각 회사별로 왜 제뉴인하게 그 포지션이 필요한지조차도 다 각자 다를 텐데 그런 내용이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지만 적어도 이 정도는 준비해야 된다라는 내용을 다음 시간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제가 1분 설문이라고 해서 하고 있는 것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 중에 최근에 이 1분 설문에 참여하시는 분들 중에서 영주권까지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있거나 어떻게 받았습니까를 설문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표본이 44분밖에 안 됩니다. 이게 한 100명, 200명 돼줘야지 그래도 조금 의미가 있는 골고루 된 데이터가 날라오기 때문에 통계로서의 지표로서의 어떤 영향력이 있을 것 같은데 아직 44분밖에 그 답변을 안 주셨어요. 다음에 제가 1분 설문하게 되면 좀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그 44명 중에서도 대략 42%가량 44명의 42%면 한 17, 8명 되겠네요. 그분들은 유학 후 기술이민 또는 한국에서 바로 기술이민을 받아왔답니다. 근데 그 외적인 다른 분들 58%는 유학 후 취업이민 또는 바로 워킹 후 취업이민 또는 한국에서 취업이민 이런 패스웨이를 밟고 계십니다. 아무리 표본이 작다 손 치더라도 정말 엄청난 숫자 아닙니까? 한 60%에 육박하는 사람들이 현재는 기술이민 이외에 취업이민이라고 하는 방편을 통해서 호주 영주권을 위해 달리고 있거나 아니면 이미 받았다라는 내용은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고용주 되시는 사장님들,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영상을 찍고 있거든요. 준비 잘 하셔서 누이 좋고 매부 좋고가 되려고 하면 사장님들이 많이 아셔서 서로 간 보면서 이 자식한테 내가 당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직원들도 우리 사장님도 충분히 아시니까
서로 좋은 방향을 위해서 같이 일한다라고 오랫동안 좋게 이런 마인드를 만들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서로 같은 페이지를 볼 때 그런 내용이 가능하거든요. 계속해서 이어지는 영상들 좋아요, 구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래 댓글에다가 추가로 궁금하신 내용들이 있으시면 적어 주십시오. 제가 답변 꼭 해드릴 겁니다. 주변에 난무하는 그런 카더라 내용들 다 적어 주시고요. 공개적으로 적기 힘드시면 저한테 이메일 보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 해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언제 편집해서 올리게 될지는 아직 잘 모르겠는데 일단 찍어놨으니 올리긴 올릴 거예요. 오늘은 6월 14일이었습니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